요즘 주식시장 AI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I 반도체가 지금 요즘 가장 핫하죠. 그리고 챗GPT, 또 구글의 제미나이. 진짜 실생활에서도 AI가 정말 많이 침투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2025년 또 2026년이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AI가 처리를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요. 데이터 센터는 바로 전기로 사용을 하죠. 그러면 지금 이 막대한 이 전기량이 어디서 좀 끌어와야 될까? 이런 좀 사회적인 고민거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중요한 그 원자력에서 키포인트가 대한민국 기업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안에 어떤 강점이 있고 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첫 번째 가장 큰 무기는요, 바로 SMR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과연 돈이 되실까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가 체코 원전을 우리가 수주를 따온 부분이 있는데, 대형 원전은요, 한번 공사가 시작이 되면 최소 6년, 길면 10년 동안 공사를 해야 됩니다. 당장 올해 데이터 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3년 안으로 데이터 센터가 계속 커져갈 텐데 10년 동안 또는 6년 동안 원전을 기다릴 수는 없죠. 그런데 이 SMR은요, 늦어도 2년 안에 완성이 되는 소형 원전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재 필요한 발전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뉴스케어 파워처럼 설계를 하는 회사가 있겠고요. 그 설계안을 바탕으로 제작해주는 회사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1mm의 오차도 나오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SMR 제작 과정이 있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5국가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대한민국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하죠. 이 부분이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무기입니다. 바로 가스터빈이죠. 전년도 12월 달에 수주 공시가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 가스터빈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스터빈은 사실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전도 당연히 에너지원이 뜨겁기 때문에 1500도 이상에서도 터빈이 돌아갈 수 있는 그 기술력이 필요한데요. 대한민국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합니다. 진입장벽이 좀 어마무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재무제표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일단 2022년도에는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가장 우리가 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후로 유상증자가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좀 노이로제 같은 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따라왔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회사 이제 발전기금과 이제 공장을 짓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고, 그 결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 보이고요. 2023년도 다시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2024년도에도 흑자가 이어지면서 지금 2023년도였던 EPS가 87원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2025년도 아직 4분기 실적이 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상치로는 약 174원의 EPS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EPS가 한 300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럼 저평가냐? 삼성전자보다 저평가냐? SK하이닉스보다 저평가냐? 그건 아니에요. 산술적으로 EPS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는 퍼가 거의 100배 정도로 넘어가는 고평가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이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최근 증시가 지금 5,000포인트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로봇 섹터,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는 섹터들이 지금 많이 상승세가 좋고 우주항공도 마찬가지고요. 그 현재 키포인트는 미래 성장성이 어디가 가장 높을까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좀 몰려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 상태도 점차 좋아질 거고요. 성장성도 좋기 때문에 결국 이게 고평가에서 리스크만 보기에는 좀 아쉬운 지금 자리다. 오히려 리스크로 보기보다는 성장성을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부채 비율도 잠깐 한번 보면요. 결국 이제 300%였던 부채 비율이 이제 100% 내외, 120% 정도로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리스크 부분에서도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 조건에서 좀 리스크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 좀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노하우라든지 이런 계약이 최고 수주에도 좀 논란이 좀 됐었고, 근데 거기는 참 완만히 좀 합의가 좀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이게 지식재산권 소생이 아직은 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튀어나올 수는 있어요. 또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체코 사례에서 볼 수도 있듯이 이 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에 큰 위기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이제 결론을 내보도록 하면요. 유일한 지금 에너지원에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원전이었고, 원전의 공사 기간을 대폭 줄 수 있는 게 SMR인데 그 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장점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무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가스터빈입니다. 가스터빈은 에너지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화력 또 가스 LNG 공장, 네, 가스의 가스 가스 플랜트에도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에너지원에서 가장 좀 각광받고 있는 부품, 그게 이제 가스 터빈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수주 잔고가 많이 남아 있고 결국 지금 10년치 일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또 내후년 추가적인 수주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이 지금 여태까지 세 박자를 갖춘 기업은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주가 등락폭이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일시적인 등락은 우리가 견뎌내야 될 변동성이지 않나. 오히려 긴 후보로 보신다 그러시면 여러분의 계좌가 오히려 든든한 또 발전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